그리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PIC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오늘 수업 목적입니다. 저희가 PIC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그리고 개발 환경도 실제로 한번 꾸며보고, 프로젝트도 만들어 봐서 LED도 온오프 해보는 그런 형태로 실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오늘 왼쪽에 있는 거 데모 보드를 가지고 실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파트명이 DM182029. 이 파트명을 가지고 구글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툴을 실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는 저희가 일주일 뒤에 실습 강의가 한 번 더 있을 텐데 그 실습 강의에서 PIC 18F47Q10을 가지고 실제로 동작을 시켜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점퍼 와이어인데요. 왼쪽에 있는 이 데모보드, 왼쪽에 있는 데모보드를 실제로 이제 굉장히 작게 점퍼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런 점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MCU의 핀들을 각각 연결해서 확장을 해서 연결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습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테라텀이라는 터미널을 가지고 우리가 MCU에서 UART 캐릭터를 찍어보는 걸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오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아젠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 저희가 랩 1부터 랩 2, 랩 3, 랩 4, 랩 5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랩 1에서는 첫 번째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메인 루프를 실제로 생성을 해서 메인 루프가 동작하는 이런 것들도 실제로 보고 LED도 깜빡이는 것들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랩 3에서는 딜레이라는 랩 2에서도 마찬가지로 LED를 깜빡일 건데 실제로 메인 루프가 돌게 되면 MCU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LED가 깜빡이는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임의의 딜레이를 줘서 LED가 깜빡이게 하는 것들을 볼 거고요. 랩 3에서는 이제 딜레이 언더바 MS라는 이런 그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내가 100ms다 아니면 150ms다 실제로 정확한 딜레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GPI로 컨트롤 하는데 그래서 이제 LED를 제어를 하는데 타이머 인터럽트를 한번 써볼 겁니다. 실제로 MCU 내에서 타이머 인터럽트 부분으로 점프를 해서 동작하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고 하는 형태로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5에서는 UART를 이제 동작을 시켜보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코드들은 보통 그냥 캐릭터로 A, 아니면 B 또는 C 이런 대문자를 찍거나 소문자를 찍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비주얼 C 같은 것들을 아마 이렇게 처음으로 스터디 해보셨던 분들은 프린트F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찍어본다든지 하시는 것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MCC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생성해보고 실제 사용해볼 수 있는 상황까지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네,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빠른 개발을 위한 이제 MCC라는 걸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MPLAB X ID에서 이제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해볼 거고 이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여서 UART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될 거고요. 개별 실습은 1번부터 5번까지 실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프로그래밍해서 동작하는 것까지 개별적으로 볼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처음 다루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도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처음부터 만들고 그리고 코드를 하나하나씩 집어 넣어가면서 이제 실제 동작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습이고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만드는 것들을 실제로 보고 이제 어떻게 동작시켜 보는지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PLAB X ID라는 이 툴을 설치를 하고 MPLAB XC8이라는 컴파일러를 설치하시면 개발 환경에 대한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 크롬에서 이제 보여드리자면 microchip.com 이렇게 하시고 슬러시 mplab x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요 개발 환경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밑에 뷰 라스티스트 다운로드 그러니까 마지막 버전이죠.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윈도우 버전 또는 뭐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리눅스 버전 아니면 맥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맥 OS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또 npm xid랑 설치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이 개발 툴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npm id라는 거는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PC장에 보이는 툴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도 같이 설치를 또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마이크로칩.com 하시고 슬러시 그리고 xc8이라고 누르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xc8이라는 컴파일러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뷰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밑에서 컴파일러 다운로드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npm xc8 컴파일러는 마지막 버전이 2.32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개발 환경에 대한 것들은 모두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npm xid 그리고 xc8 두 가지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지금 제가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더하기 표시가 있고 노란색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뉴 프로젝트라는 창을 띄워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지금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셔서 마이크로칩 인베디드의 스탠드얼론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시고 넥스트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서 내가 사용할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사용할 디바이스는 PIC18F 47Q10이라는 디바이스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GPU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금 툴 부분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가 않은데 저희가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데모 보드를 PC에다가 연결을 하시게 되면 이제 PC에서 이제 데모 보드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은 USB가 연결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랩 툴을 사용할 때는 바로 보이시게끔 세팅을 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선택을 안 하고 프로젝트 중간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연결을 안 해놨고요. 넥스트를 한번 눌러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컴파일러를 어떤 버전을 쓸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버전이 제가 설치되어 있는 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버전 2.31 버전하고 그리고 버전 2.32 버전 두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버전들이 아니라 더 여러 가지 버전들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개발해 놓은 프로젝트가 어떤 특정 컴파일러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있을 경우에 다른 버전으로 갔을 때 어떤 동작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버전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 PC에 여러 가지 버전을 설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버전도 이런 화면들을 통해서 최종 선택이 가능하고요. 넥스트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 위치를 템프라는 C 드라이브의 템프라는 거에 위치를 했고요. 프로젝트 명은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1이라고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소스 파일 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헤더 파일이나 소스 파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main.c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new 그리고 main.c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디폴트로 new ma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main이라고 바꾸셔도 되고요. new라고 써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파일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피니쉬를 누르시게 되면 new main.c 안에 이제 디폴트로 include xc.header 그리고 void main 해서 이제 기본적인 툴들을 갖춰주는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인베디드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코드가 한번 실행이 되게 되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while 문제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계속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에다가 이제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지금 데모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어떤 형태로 띄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메인문이 시작되게 되면 while문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머무르게 있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MCU가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 비트를 가지고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MCU가 전원이 들어왔을 때 MCU의 외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를 쓸 건지 내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를 쓸 건지 또는 이제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와치도 타이머가 동작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라는 화면에 가셔서 타겟 메모리 뷰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비트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익스터널 오실레이터 모드를 어떤 거 쓰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많고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있는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거가 이제 파워업 디폴트 밸류 COSC 비트라는 건데 전원이 인가되면 처음 어떤 오실레이터로 동작을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거에서 첫 번째 있는 거가 이제 MCU 내에 있는 인터널 오실레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 밑에도 보시면 HF INT OSC 다시 이 위에 있는 것도 HF INT OSC 위에 있는 거는 지금 64메가로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4메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MCU의 PIC18F47710은 최대 24메가까지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데모를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세팅들을 위해서 24메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원이 처음에 인가됐을 때 내부 오실레이터로 동작을 시켰다가 동작하고 나면 내부 코드에 의해서 외부 오실레이터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는 아주 짧은 시긴 하지만 수십 밀리세크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나도 더 빠르게 부팅을 하기 위해서 내부 오실레이터로 먼저 동작을 시켰다가 외부 오실레이터로 이렇게 스위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를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클럭아웃 이네이블 비트라는 것도 있는데 MCU 내부에 있는 클럭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의 클럭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고 내부에 있는 클럭들이 계속해서 동작하는 것들이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을 위해서 또는 이제 MCU에서 다른 디바이스로 클럭을 생성해서 넘겨주기 위한 형태로도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클럭 아웃 펑션 이네이블을 하게 되면 MCU에서 내부에 있는 클럭을 바깥으로 출력해주는 기능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저희가 쓸 거는 그냥 디세이블 해놓을 거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거를 다 다루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부분만 좀 더 다뤄볼게요. 파워 타이머. MCU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MCU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 한 50ml에서 아마 80ms 정도 딜레이를 주고 동작을 하는 이런 펑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있냐면 전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전원이 불안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피해서 안정화된 후에 MCU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브라운아웃 리셋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브라운아웃 리셋은 MCU가 동작 중에 전원이 불안정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램에 있는 값들이 변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MCU의 연산이 잘못되게 되겠죠.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외부에서 인가되었을 때 MCU의 동작을 멈추고 자동으로 리셋 시켜준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리셋 아이시의 역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쓰시면 외부에 있는
리셋 IC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브라운아웃 리셋을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소자를 하나 드러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브라운아웃 리셋을 사용할 때 뭐 1.9V 또는 2.45V, 2.7V, 2.85V 이런 여러 가지 볼테이지 옵션으로 내가 몇 볼트 이하로 내려갔을 때 MCU를 멈추겠다라는 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MCU 내부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동작 중에 라이트 프로텍션을 거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MCU 내부에 어떤 부트로더가 들어가 있거나 플래시를 억세스할 수 있는 이런 코드들이 들어가는 경우에 MCU가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오동작을 하게 되면 그런 MCU 플래시 메모리를 지워주는 부분이 실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라이트하는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면 처음에 양산을 할 때 들어가 있던 코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이런 펑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CU 내부에 있는 코드가 더 이상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부트로더의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시는 부분들이 지금 왓츠도 타이머가 지금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요. 우리가 왓츠도 타이머를까지 다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디세이블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들이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GUI 상에서 컨피그레이션 비트를 모두 세팅이 끝났으면 Generate Source Code to Output이라는 거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좀 전에 있던 GUI에서 있던 것들이 코드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얘네들을 전체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스택을 하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모두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코드 쪽으로 옮겨와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컨피그레이션 비트가 세팅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세팅한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왓츠더 타이머 이네이블 부분이 오프로 해놓기 때문에 여기에도 오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 이 코드상에서 만약에 왓츠더 타이머를 온하고 싶다 하게 되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뭐 주석 부분이나 맞춰주기 위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GUI 상에서 다시 생성해서 이렇게 옮겨주는 편이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어떤 동작을 하는 건 없지만 컴파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컴파일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실제 데모보드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 같은 경우는 데모보드가 없어도 동작시켜 볼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로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봤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익숙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가 npdef xid 그리고 x18 컴파일러 이 부분들을 요 해당하는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가지고 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게 좋은 게 버전 업이 되게 되면 이 링크가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신 버전들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그 URL을 통해서 보시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뉴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모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렸습니다.